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고1 국어 지학사 말과 글을 통한 소통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2-1 단원입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볼게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라고 하는데, 오늘 배우는 지문은 아무래도 독서 지문, 비문학 독서 지문하고 비슷하죠. 그렇다 보니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정체성, 시원, 고유성, 개성의 의미와 관계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시원이나 고유성 같은 단어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묻는 거에 확장 형식으로 이 단어들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세 번째, 개성을 지닌 사례와 개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사례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이 글 자체가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례를 나열을 하고 그 중에 이제 글쓴이가 개성을 지녔다 또는 지니지 못한다 라고 언급한 것을 잘 연결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본문에 있는 사례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서 그 사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요. 서술상의 특징,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사례를 많이 제시한다, 있을 수 있겠고요. 개성을 지닌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대조적으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나 구절을 묻는 문제. 이는 이제 보기의 형태로 어떤 구절이나 문장 또는 문단을 제시하고요. 그에 들어갈 수 있는 말과 들어가지 못하는 적절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지문 분석에서 시작은 제목부터 보는데요. 원조 콤플렉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콤플렉스는 현실적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 정도로 이해를 하면 쉬울 텐데, 우리는 무언가가 원조라고 하면 그것을 좋게 보는 그런 어떤 무의식이 있어요. 그죠? 지나다니다 보면 음식점들이 원조 족발,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그 간판을 많이 달고 있지, 8000번째 족발 이런 간판은 없단 말이지. 원조는 맛있을 거야 또는 좋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무의식을 공략하는 간판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요,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원조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 따져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 교류가 없었을 때에는 한국적인 걸 따질 필요가 없죠. 중국, 일본과 한국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런데 하지만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의 중심에 들어서고 있는 한국. 그렇다면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도 서양과 동양은 확실히 다르니까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이제는 우리 한국적인 게 무엇이냐를 따져야 한다라고 이 글을 쓰게 된
어떤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아주시고요.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죠. 우리도 영국인하고 뭐 독일인하고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거의 구분 못해요. 그것은 이제 그 뭐 겉모습에서의 생김새도 그렇기는 한데 또 문화도 영국, 독일은 유럽 문화니까 뭐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있으니까 또 우리가 그래서 반대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하겠지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아니야 라고 하려면 우리만의 개성이나 고유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자, 이 부분 정체성을 탐구하려면 한국적인 것은 이것이다 라는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고유성을 정해야 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네,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 글을 쓴 이유가 되겠죠. 네,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 사례를 많이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 그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 탈춤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탈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나라의 탈춤과 중국의 탈춤, 그것의 차이는 뭘까? 어떤 게 먼저일까? 우리나라가 중국 걸 따라했을까? 아니면 중국이 우리 걸 따라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져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국 것을 따라했다면 한국의 탈춤은 사실 고유성이 없고 한국의 문화라고 볼 수 없을까? 고유성의 기준으로 시원을 설정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이 부분, 과연 시원은 고유성의 기준이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다음, 시원이 고유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그것의 고유성과 직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시원을 고유성의 기준으로 삼으면 모든 인류의 문명은 그 시원이라는 건 시작 지점 정도로 생각하면 쉬워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인류의 4대 문명 중에서도 더 오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누구도 프랑스, 영국, 중국 같은 나라들이 고유성을 가진다는 걸 인정을 하죠. 그 말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그 자체가 고유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휴미 한 말 인용된 것도 있는데요. 보시면 프랑스가 포도나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후를 가진 나라지만 포도나무가 이식된 것은 2000년이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해요. 물론 2000년은 긴 세월이지만 인류의 삶 통틀어서 또는 포도가 지구상에 존재한 시간을 통틀어서 2000년이 아주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또는 포도주가 프랑스와 아주 잘 어울리고 상징적인 것은 맞지만 이곳에서 시작되진 않았다는 것. 즉 휴미한 이 말을 인용한 이유는 시원성이 곧 고유성이라는 것은 고유성이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건 분명히 시원성은 고유성과 관계가 없다면 프랑스의 상징으로 포도주 또는 포도가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배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양조, 보관, 관리, 유통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지금 반복되는 말이 뭐지? 그들만의 방식이에요. 고유성과 개성, 이 글 안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인데 고유성 또는 개성을 가지려면 그들만의,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 이미 조지훈이라는 분이 고견을 내놓은 바 있다 라고 하는데요. 고견이라는 건 의견을 높이 평가했을 때 고견, 뭐 높은 학식을 갖춘 사람의 의견, 요 정도로 이해를 합시다. 한국 사상이 따로 없다는 견해는 두 가지 오해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국 사상은 따로 없지 않다. 한국만의 사상이 있다. 라는 건데, 그럼 오해가 어떤 거냐? 하나는 문화 또는 사상이란 말의 본질에 대한 오해. 문화나 사상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하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고유라는 말과 민족의 개성이라는 어의에 대한 오해. 그래서 고유나 개성이라는 말을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한국 사상이 따로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첫째, 문화라든지 사상은 이동하고 복합되는 것이 본질이다 라고 해서 문화 또는 사상이란 인류 일반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민족 개성적 양식화란 뜻에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화나 사상은 인류가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것에다가 우리 민족만의 무언가가 더해졌을 때 그때 문화가 생성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다 똑같이 밥을 먹고 뭐 잠을 자고 용변도 보고 생산도 하고, 생산이라는 건 뭐 쌀을 생산할 수도 있고 물건을 생산할 수도 있죠. 뭐 그런 삶을 다 공유하고 있는데 그럼 민족만의 문화가 따로 있다는 것은 틀린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류가 공유하는 그러한 요소들에 각 민족의 개성이 더해져서 문화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라고 조지훈 님이 설명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둘째,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이라고 하면 사실 앞에서 말하는 시원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과 같으면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다른 곳에는 다시 있을 수 없는 것을 고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른 것과 구별돼야 되고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어야 되는, 앞에서 말했던 그들만의 방식이라는 말하고 의미가 통하는 거죠. 고유는 그래서 그들만의, 자신만의 각각의 개체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고유한 것, 고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디부터 있는 사상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개성적으로 주체적으로 있게 된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조지훈 님이 말한 것은 결국 문화라는 건 인류가 공유하는 것에 민족의 것이 더해진 것을 말하고, 고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성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한국만의 문화 또는 사상이 따로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라고 말을 하죠. 글쓴이는 이에 대해서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였죠. 이 정의는 흠잡을 데 없다 라고 하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죠. 네, 그래서 이 조지훈님의 의견이라든지 또 흉이 말했던 뭐 포도가 2000년 됐다, 프랑스에 들어온 지 2000년 됐다,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고유성이 시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라면, 개성이 고유성이라면, 자, 이 글에서 앞에서 말했듯이 개성이 고유성과
거의 같은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시원의 문제는 따질 필요가 없고 원조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역시 따질 필요가 없다. 원조 콤플렉스라는 그 제목과 관련해서 그러한 콤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조에 대한 이 한 편의 짧은 글이 끝나고 이어서 이제 다시 소제목을 붙여서 두 번째 내용, 이제 개성을 한번 알아보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볼까요? 고유성과 개성이 동의어로 쓰인다면 개성이 어떤 거냐? 개체만의 특성이다.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 개체만의 성질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모든 개체는 수적 동일성만을 갖는다. 즉 자기 자신하고만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수적 동일성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수적으로 하나이므로 동일한 대상은 자신밖에 없다. 해서 여러분 수적 동일성이 무슨 뭐 내가 하나 있고 쟤도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사과 하나 가지고 있고 쟤도 사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쟤와 나는 수적으로 동일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수적 동일성은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뿐이야. 그래서 사실 동일이라는 말을 썼지만 선생님은 이걸 독립성으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수적으로 나는 독립된 하나야. 그러면 쌍둥이는 수적 동일성을 서로 가질까 안 가질까 하면 가지지 않습니다. 쌍둥이들도 자기 자신이 이제 뭐랄까, 뭐 예를 들면 지훈이 지연이가 있다고 치자. 가상의 쌍둥이에요. 지훈이와 지연이는 쌍둥이니까 유전 정보도 매우 비슷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수적 동일성의 쉬운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보이시죠? 학생들에게 낯설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에 출제 유형 베스트에서 이 시원, 뭐 고유, 개성, 뭐 이런 말들, 이 글 안에 나오는 개념어에 대한 문제 많이 출제됐다고 했죠? 따라서 이런 수적 동일성도 잘 이해를 해 두시고, 만약에 선생님이 좀 시험을 어렵게 낼 거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특정 사례를 제시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뭐 서술형으로 낸다든지 하면 매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맞춰서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란 집단의 정체성, 즉 집단의 개성을 논의하려는 것이므로 수적 동일성이 아닌 집단의 정체성을 탐구해야 한다.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겠죠. 자, 한국의 개성이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자,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속성을 말한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구별되는 속성과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 여기서 아름다움은요, 그 일반적인 의미로 예쁘다라는 거랑 통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멋이나 수준, 뭐 이런 것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뭐 로봇 같은 거 아름답진 않지만 멋있잖아요. 그것도 말하자면 이 글에서 지금 이 언급하는 아름다움하고 통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결국 어떤 수준을 갖춘 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유명 가수를 모방하는 모창 가수가 있는데, 이 모창 가수는 유명 가수와 수적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음색 창법이 흡사해도 유명 가수의 노래와 모창 가수의 노래는 다르죠. 그렇다고 모창 가수가 노래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모창 가수에게 개성이나 고유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창 가수의 노래는 모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노래라는 건 여기서 원곡 가수의 노래만큼의 미나, 멋이 없기 때문이다. 모창이라 해도 어느 수준의 미를 창조해서 갖고 있다면 개성이 있는 곡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미나 멋, 즉 앞에서 말했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 개성의 여부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 차중락이라는 가수, 60년대 가수라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은 거의 뭐 알 수가 없겠죠. 선생님도 사실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른 노래는요, 모방한 노래이지만 나름의 미가 있기 때문에 차중락의 대표곡으로 뽑을 수 있다. 즉 개성이 있는 곡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파란 글씨 한번 보시면 개성을 지닌 사례와 대조적인 사례를 제시하는데, 개성을 지닌 사례가 이 차중락의 노래일 거고, 대조적인 사례가 이 나름의 미나 멋을 지니지 못한 다른 모방 노래, 모창 가수들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제시하는 것,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에서 자주 거의 매년, 거의가 아니죠, 매년 출제되고 있고, 금년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문제에서도 이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알아두시고요. 내려가 볼까요? 개성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속성인 동시에 일정 수준의 격조나 미를 말한다. 자, 그러면 구별되는 속성, 아름다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다면 위조품은 어떨까요? 위조품은 여기 보세요. 물리적 속성에서는 거의 동일하므로 미적 감흥도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속성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훌륭한 그림을 위조품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그림에 어떤 색깔의 물감이 어떤 농도로 얼마나 발라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물리적인 속성이에요. 그게 거의 똑같겠죠. 그러면 미적 감흥,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똑같겠죠, 거의.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격이나 미를 갖추었다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개성이 없는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복제된 그림은 원품과 비교할 때 원작자가 그리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작자가 그린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느냐? 자, 그렇다는 것이 일반적인 답변일 것이고, 필자도 동의하는데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들은 위조품이랑 원품이랑 구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원작이 뭐 예를 들어 1억이다. 위조품이 똑같이 1억이다. 인정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인정할 수 없어요. 위조품은 위조품이니까 뭐 한 반값이나 반의 반값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서 글쓴이는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 자, 아래로 좀 내려가 볼게요. 복제품은 자신만의 개성이 없기 때문인데, 그러한 자신만의 개성이 없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남의 재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글쓴이는 도둑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이 복제품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일까 봅시다. 모창 가수가 유명 가수의 노래를 모방하여 노래하는 한 평생 자신의 개성을 가질 수 없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건, 앞에서 언급했던 차중락 씨는 자신만의 개성을 더했기 때문에 이 모창 가수가 개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언급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언제까지나 유명 가수의 흉내만 내는 그런 모창 가수, 또 모조 외국산 명품 핸드백, 뭐 샤 땡이라든지 뭐 루이 땡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국산 핸드백을 살까를 고민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아, 선생님이 이거를 최근에 이제 주변 사람과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뭐 홍대나 뭐 이런 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아무래도 좀 저렴한, 그리고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에코백, 좀 예쁜 디자인이나 캐릭터가 들어간 그런 것들도 많이 팔고, 뭐 지금도 많이 팔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보면 저거 귀엽다, 저거 사서 들고 다니면 좋겠다 해서 그걸 이렇게 사가지고 뭐 간단한 짐을 담아서 들고 다니곤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뭐 직장에 출근을 할 때 그걸 편하게 들고 갔더니 사람들이
뭐 그 앞에서 그냥 그걸 막 이상하다라고 하진 않지만 나중에 한번 조금 이제 뭐 고급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가니까 전에 그 가방은 좀 이상하더라, 이 가방 예쁘다라고 하면서 칭찬이기는 하지만 또 사실 이전의 가방에 대해서는 약간 디스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이러한 뭐 명품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생각에는 가격을 떠나서 이 가방이 예쁘다 하는 것을 보면은 예쁘긴 한데 좀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브랜드니까 고민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최근에. 근데 이건 약간 이제 지금 이 글에 나오는 어떤 뭐 꼭 국산이 아니어도 되는데 어떤 핸드백을 살까를 고민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 즉 내가 보기에 예쁘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 이고요. 일본 노래 표절에 익숙한 사람, 이것도 같은 사례라서 얘는 넘어가고, 중요한 건 이 부분, 우리의 개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라는 거. 어떤 노래를 부를지, 어떤 가방을 들지, 어떤 선택을 할지를 개성의 표현이라고 하면 이 개성의 표현을 할 기회가 남들을 따라하면서 또는 뭐 남의 것을 모방해서 만들면서 자꾸만 사라진다는 거죠. 개성이 없다면 정체성도 없다. 네, 정체성의 구성 요소는 개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성이 없다면 정체성이 없고, 정체성이 없어지게 하는 행위인 겁니다. 결국 글쓴이가 보기에는. 따라서 글쓴이는 이러한 모방이나 뭐 표절 또는 남들이 인정하는 뭐 고급 브랜드 가방을 자신의 어떤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들고 다니는 그런 행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본문 내용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래쪽에 있는 본문 학습,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문 분석 말고 그 내신 암기용 요약 자료들 잘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잠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것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으로 볼 문제는 4번인데요. 4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러한 발문은 사실은 내용일치 문제에서도 쓰일 수는 있는데, 이 경우 선지의 내용을 보면은 뭐 사례를 들어 내용 이해를 돕는다, 개인적 경험을 제시한다 등 어떤 서술 방식으로도 볼 수 있는 선지가 제시돼요.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우선은 5번이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가 틀려서 답은 5번이에요. 이러한 문제는 아주 난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출제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문제의 내용상으로는 같지만 발문을 보시면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거, 그 다음에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설명, 윗글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어보는 건 같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뭐 글쓴이의 의견을 얘기하고 대조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것, 이런 서술 방식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는 것에는 공통적인 유형이었어요. 알아두시고요. 다음 내려가서는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는 두 번째 빈출 요형으로 사례에 적용하기입니다. 보시면 조지훈의 견해에 근거하여 보기에 밑줄 친 것이 한국 고유한 것을 고른 것은, 자 보면은 기억이 이렇게 나눠져서 불교, 기독교였으면, 이건 외국에도 있으니까 아마 답이 안 됐을 겁니다만, 한국적인 불교와 기독교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내용이 한국의 샤머니즘과 결합하여 라는 건 아까 그랬잖아.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나라만의 것이 더해지면은 그것은 한국의 고유한 것 또는, 잠시만요. 네, 한국의 고유한 것 또는 한국만의 문화, 개성적 문화,
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바로 그것이 적용되는 게 기억. 니은은 홍익인간 정신도 여기 보면은 인류 일반의 사상인 휴머니즘에 우리나라의 윤리적인 사상적인 전통이 더해졌기 때문에 홍익인간 정신도 맞아요. 디귿, 한국의 사자탈춤, 일본, 중국의 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구체적인 작품의 양상과 상징 체계가 다르잖아요. 다른 면이 있어요. 그죠?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도 올바른 말이 되겠고, 리을, K-팝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한국에서만, 한국의 것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답이 민재 몇 번이냐면은 5번 전부 다 이제 그 한국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사례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그 적용하는 근거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필자의 관점에서 정체성을 탐구하는 기준에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본문에서 활용된 각종 개념어들을 이렇게 밑줄을 쳐서 제시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일단 답은 4번이고, 니은, 디귿, 비읍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고유성을 가지고 개성을 가지고 독특함이 있어야 한다. 맞죠? 원조나 일반은 아니에요. 시원성은 아니라고 나왔었고, 일반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고, 본디라는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 미음, 본디가 어느 문맥에서 쓰였는지 본문을 잠깐만 볼게요. 보시면 여기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에서의 본디는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시원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이것은 개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미음은 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13번 문제 같은 걸 풀 때요, 그냥 보기에 제시된 단어를 머릿속으로 따지기만 하지 마시고요. 알겠으면 답이 뻔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안 그럴 때에는 본문을 꼭 보셔야 돼요. 이 내신 시험 보는 학생들이 내신 공부하면서 본문을 하도 여러 번, 진짜 수십 번을 읽다 보니까 본문을 그냥 안 읽고 문제를 먼저 풀려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풀리는 난도가 낮은 문제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십 번 읽은 본문이더라도 한 번 더 읽어 보셔야 돼요. 그런 꼼꼼함이 있어야 내신에서 득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겠고요. 지금까지 활용된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